첫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이자 백신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연일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분말화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이자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차세대 백신 형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이 분말 형태의 백신을 출시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왜냐하면 이 분말화된 백신 같은 경우는 냉장 환경, 일반적인 냉장 환경만 갖추면 유통이나 운송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신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반대로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최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근데 오늘은 CJN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초반에는 또 잘 가다가 다시 또 하락적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이 백신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뭐 백신이 나오면 갑자기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있었죠. 네, 저는 솔직히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이 나오면 진단키트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사실은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됐을 때 물론 안 쓰게 되는 진단키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백신이라는 게 정확하게 내 몸에 인지가 됐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 키트가 이제 중화항체 키트가 굉장히 많이 좀 사용하게 될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내 몸에 항체가 있는지 또 확인해보는 그런 항체 진단 키트 쪽으로 좀 많이 옮겨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다시 열릴 건데, 지금은 이제 분자 진단을 통해서 이제 뭐 진단하는, 우리가 이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진단하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포커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좀 인식을 안 하고 아무래도 이제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 백신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 진단 키트 쓸 일 없겠지, 네. 이 생각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주가가 좀 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젠이나 뭐 사실 바이오니아나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이제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이 2분기가 피크일 거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진단 키트는 끝났기 때문에 3분기 때는 실적 뭐 2분기보다 잘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최근에 뭐 이런 관세청 보시면은 뭐 수출에 대한 금액도 늘어나고 있고, 요번에 2조가 넘어가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시젠 같은 경우도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더 시장 컨센서스보다 오히려 100에서 200억 원 정도 더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많이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실적 발표 기간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래도 뭐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진단키트 종목군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나 이제 치료제가 나올 때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투심이 악화가 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은 정리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넥스 코로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가 준비되어 있는 진단키트 쪽으로 좀 옥석가리기가 좀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이제 그 진단키트가 지금은 시즌이 대장이지만 이제 만약에 그런 포스트 코로나나 넥스트 코로나로 된다면 다른 종목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화이자 백신 쪽으로 다시 좀 얘기를 돌아가 보면은, 지금 이제 분말 쪽으로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이제 어제장 이제 시외부터 마감장부터 시외까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지금 이제 EU와 3억 회분에 대한 계약 그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굉장히 또 부각이 되면서 또다시 좀 옮겨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저온 냉동 쪽인 또 이제 대한과학과 일신바이오가 또 장 초반에 또 급등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말 관련된 이슈는 뭐 여전히 뭐 이제 한국 유니온제약이나 BC월드제약 같은 경우, 특히나 BC월드제약이 조금 더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일단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단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2021년에 이제 나오는 그런 치료제를 분말로 하겠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로 다시 좀 이슈가 됐을 때 좀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개발된 그런 이제 좀 좋은 냉동이 필요한, 물론 지금 유통될 때 뭐 조금 뭐 영화 부분에서도 충분히 유통이 가능하다 이런 기사도 나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 아무래도 좀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초저온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화이자 백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약 같은 경우는 초저온이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신바이오나 대한과학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좀 수급적으로 영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이런 이슈들이 변할 때마다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초저온 냉동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과학과 일신바이오를 좀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한국 유니온제약, 그다음 BC월드 이제 제약, 그리고
뭐 영진약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뭐 시젠, 수젠텍, 뭐 바이오니아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만약에 포스트 코로나나 넥스트 코로나를 보신다면은 수젠텍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좀 개발이 됐죠. 지금 싱가포르 대학에서 개발한 그리고 이제 같이 상용화된 그런 FDA 승인 받은 거는 이제 최초로 개발된 쪽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두 번째로 개발한 수젠텍이 이제 중화항체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FDA 승인 또 신청을 할 거고, 그다음에 아벨리노랩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로 나온다면 백신이 나올 때 충분히 또 떠오를 수 있는 키트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일단 이번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이 화이자 백신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 일단 세 가지를 꼽아주셨죠. 콜드체인 관련주 그리고 분말화 관련주, 진단키트주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 콜드체인 관련주 중에서는 대한과학, 일신바이오 계속 주목을 하시라 설명을 하셨고요. 분말화 관련주 중에서 비슈얼드 제약, 한국 유니온 제약 이러한 종목들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진단키트주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이런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진단키트주가 주목을 받을 것인데, 그중에서 전문가님이 생각하기엔 수젠텍이 또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설명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에서는 이 차화철, 즉 자동차, 화학, 철강 업종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차 하면은 현대차, 기아차 떠오르실 텐데,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 뭐 화학, 철강 같은 경우는 또 이 중국에서 철강 수요 회복이 또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주가 고공행진, 대표적으로 포스코만 봐도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러한 종목들 전문가님. 일단은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동차가 친환경적인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제 휘발유나 이제 디젤 쪽에서 분명 전기 수소로 앞으로 차량들이 네. 다 바뀌게 될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뭐 당연히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흐름들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해상풍력 그리고 조선 뭐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이 네.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들은 뭐 변하지 않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굉장히 중국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영향이 되는데 SOC 관련된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부양책이 나오게 됐을 때 뭐 SOC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SOC가 진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철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에 이제 또 철강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이제 강제 가격들이 좀 높아지고 그런 수요가 높아지면 당연히 좀 수익군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스크라든지 그런 석유화학 제품들에 대한 그런 기초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이제 우리 온 세상에서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재료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런 이제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난다라는 그런 심리로 이제 관련된 부분도 집중이 되고 있고요. 뭐 그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뭐 장갑이라든지 이런 이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그런 수요가 좀 견조하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세 가지 섹터 모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은 섹터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이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이런 철강주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좀 단기적인 차익실현 매물만 조금 조심해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뭐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현대기아차 그리고 뭐 포스코 그다음에 뭐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이런 종목군들 뭐 대표적인 종목군들이죠.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종목군들 다 고점에서 지금 좀 횡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크게 변동이 생기는지 그런 여부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화철 그 안에 포함된 대표주들의 흐름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수급 변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점만 유의하시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설명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